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동의 한 고급 남성복 매장. 점원의 상냥한 목소리에 관빈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오늘은 남자친구 도지훈의 생일 디스트레. 변변한 선물 하나 못해준 것 같아 큰맘 먹고 이곳을 찾았다. 저기 흰색 셔츠를 찾는데요. 단추는 빨간색이었으면 좋겠고 소매 끝에는 꽃무늬 자수 같은 게 들어간 걸로요. 빛나의 구체적인 설명에 점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네, 고객님. 아마 이쪽에 있을 겁니다. 따라오시죠. 점원을 따라 매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셔츠들이 눈에 들어왔다. 점원은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제품은 저희 매장의 기본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기본 아이템이요? 다행이네요. 빛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가격표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살짝 굳어졌다. 이게 기본 아이템 가격이라고요? 네, 고객님. 현재 할인 행사 중이라 그나마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는 평소에 할인을 잘하지 않거든요. 점원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다. 빛나는 잠시 망설였다. 남자친구에게 이 정도 가격의 선물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훈의 기뻐할 얼굴을 생각하니, 그리고 마침 할인까지 한다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거 남자친구 생일 선물이세요? 점원이 눈치 빠르게 물었다. 네, 그럼 이걸로 할게요. 남자친구분 평소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키가 한 182cm 정도 되고요. 어깨 너비가 이 정도 빛나는 자신의 어깨를 손으로 짚으며 설명했다. 고객님 설명대로라면 L 사이즈나 M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M과 L의 차이점은요. 점원은 두 사이즈의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 매장 옷은 재단이나 마감이 워낙 섬세하게 제작되어서요. 정확한 사이즈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혹시 남자친구분께 직접 오셔서 입어보시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 매장 제품은 판매 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거든요. 아, 제가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요. 그러시군요.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마침 수정 맡기신 바지 찾아가시는 손님 오셨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점원은 다른 손님에게로 향했다. 빛나는 셔츠를 들고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지훈이가 이 셔츠를 입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익숙한 목소리였다. 빛나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짙은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현진이었다. 며칠 전 길에서 날치기를 당할 뻔했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바로 그 남자. 당신은 목소리가 낯이 익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강도를 당하셨던 그 아가씨 아니십니까? 하현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때 다른 손님 응대를 마친 점원이 다시 다가왔다. 손님 혹시 남자친구분 체격이 이분과 비슷하시다면 L 사이즈가 괜찮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L 사이즈는 이게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할인 기간 중에는 재입고 예정도 없고요. 만약 이분이 손님 친구분이시라면 한번 입어보시라고 하는 것도. 그건 좀. 빛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 보는 남자에게 그것도 남자친구 선물을 입어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빛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마지막 한 장이라는 점원의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현진은 셔츠를 받아들고 타르실로 향했다. 잠시 후 셔츠를 입고 나온 그의 모습에 빛나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터뜨렸다. 셔츠는 마치 그를 위해 맞춘 것처럼 완벽하게 잘 어울렸다. 잘 맞습니까? 그가 물었다. 단추를 잘못 채우셨네요.
빛나가 지적했다. 정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현진은 멋쩍게 웃으며 단추를 다시 채우려 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빛나가 저도 모르게 말했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빛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셔츠 단추를 바로잡아 주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은은하게 풍기는 그의 체향에 빛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하시는 겁니까? 단추를 다 채운 하현진이 불쑥 물었다. 누구요? 아가씨의 남자친구 말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을 정도면 분명 대단한 분이실 것 같아서요. 제 남자친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나죠. 빛나는 지훈을 떠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빛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포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점원이 셔츠를 받아들고 포장대로 향했다. 하지만 계산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빛나가 내민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된 것이다.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였다. 빛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저기, 혹시 할인을 좀 더 해주시거나 할부로 결제할 수는 없을까요? 빛나가 애원하듯 물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대신 1층 정문으로 나가시면 길 건너편에 현금 인출기가 있습니다. 현금을 좀 찾아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이 옷은 꼭 맡아주세요. 빛나는 신분증을 맡기고 황급히 매장을 나섰다. 빛나가 사라지자 하현진이 조용히 점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원 미상의 카드는 인출을 거부해 주십시오.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선글라스를 고쳐 썼다. 잠시 후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온 빛나는 점원에게 현금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죄송한데요. 제가 가진 돈이 이게 전부라서요. 50만 원이 모자라는데 혹시 내일 나머지를 지불해도 될까요? 아니면 오늘 오후에 다시 꼭 오겠습니다. 아니요, 손님. 점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저 남자분께서 그 옷값을 전부 지불하셨습니다. 내빛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현진이 계산을 했다고. 감사합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돈을 갚겠습니다. 빛나가 하현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이건 제 남자친구에게 주는 선물이고 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반드시 제 손으로 사야만 해요. 빛나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하현진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이 옷은 아가씨 남자친구를 위해 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아주 잘 어울려서 제가 산 겁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점원에게로 향했다. 방금 전 저 남자분께서 이 디자인의 모든 사이즈를 다 구매하셨습니다. 점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빛나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시각장애인에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청력에 지장을 줍니다. 좋지 않아요. 하현진은 여전히 태연했다. 혹시 남은 재고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손님. 이 디자인은 현재 품절입니다.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현진이 불쑥 물었다. 관니피스, 관니피시. 내 알바 아니라는 뜻의 중국어 발음 빛나가 쏘아붙였다. 그럼 관아가씨 만약 제 성을 어떻게 하셨죠? 방금 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관빛나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네 글자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아세요? 글쎄요, 관아가씨. 만약 이 옷을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지불하십시오.
그럼 양보해드리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손님. 하현진은 점원에게 꾸벅 인사했다. 참 제 성은 하란, H란 두 글자입니다. 자, 지혜는 현진 징팅. 이고 역시 두 글자죠. 남자는 20살에 자를 갖고 여자는 약혼할 때 자를 갖습니다. 사실 하란처럼 두 글자 성씨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만 이름이 네 글자인 건 아니죠. 그걸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건데요? 빛나는 어이가 없었다. 견문을 넓혀드리려고요, 아마도. 또 오십시오, 손님. 하현진은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갔고 점원은 그의 뒤에 대고 외쳤다.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 차 준비해드릴까요? 션팅가 56번지요. 알겠습니다, 하란 도련님. 빛나는 그제야 그의 성이 하란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 그리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녀는 황급히 그를 뒤쫓아 나갔다. 하란 도련님, 제가 아까 어떻게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 옷을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제 남자친구 생일 선물이고 그 사람은 곧 유학을 떠난단 말이에요. 제발요, 하란 도련님. 빛나가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현진은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관아가씨, 제가 당신을 압니까? 안 돼요, 하란 도련님. 하란 도련님, 빛나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사라져버렸다. 그 와중에 그의 선글라스가 땅에 떨어졌다. 내 선글라스, 내 선글라스. 그가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다. 빛나는 허탈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대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란 말인가? 남자친구 선물 하나 사려다 이게 무슨 봉변인지. 그리고 하란 현진이라는 저 이상하고 오만한 남자는 또 뭐란 말인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하현진이 바람처럼 사라진 후 관빛나는 한동안 멍하니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오만하고도 기이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던 내 선글라스라는 절규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결국 남자친구 도지훈의 생일 선물은 물 건너갔고 기분만 잔뜩 상한 채 회사로 복귀해야 했다. 한편 하현진의 저택에서는 그의 두 수아 서우현과 조강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이지 우리 도련님은 천년을 살아도 철이 안 드시나 봐. 고작 질투심 때문에 그런 유치한 짓을 하시다니. 서우현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는 하현진의 주치의이자 오랜 친구 같은 존재였다. 조강윤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 관빛나라는 아가씨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더군. 도련님의 눈을 직접 보고도 멀쩡하다니. 멀쩡하긴. 지금쯤 속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걸. 도련님 눈을 본 인간이 무사했던 적이 있었나? 서우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서 그 치유의 사과라도 보내야 할 텐데. 도련님은 또 뭘 그리 꾸물거리시는지. 관아가씨가 도련님의 눈을 봤으니 지금쯤 몸이 좋지 않을 겁니다. 즉시 사과를 가져다 주십시오. 하현진이 서재에서 나오며 명령했다. 그의 손에는 아까 빛나가 떨어뜨린 그의 선글라스가 들려 있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그의 손에 다시 돌아와 있었다. 네, 도련님. 지금 바로. 서우현이 사과를 챙기려 하자 하현진이 그의 손을 막았다. 아니, 잠시 기다리게. 사과는 나중에 보내도록 하지. 지금 보내면 너무 급해 보이지 않겠나. 조금 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 하현진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 시각 관빛나는 사무실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메스꺼림과 두통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점심은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다.
빛나 씨 안색이 안 좋은데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니에요. 그냥 뭘 잘못 먹었나 봐요. 빛나는 질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남자친구 도지훈과의 관계도 시들한 마당에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여자들은 몸 관리를 잘해야 해. 그러다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많이 안 좋으면 조퇴하고 병원이라도 가봐. 아닙니다, 선배. 저 아직 버틸만 해요. 빛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죽을 맛이었다. 오후에는 편집 회의가 있었다. 빛나는 거의 혼미한 정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편집장은 최근 연예계의 핫이슈인 신비주의 재벌 총수 천화영에 대한 아이템을 발제하라고 닥달했지만 빛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천화영이라. 5년 전 갑자기 대중 앞에 나타나 프랑스의 유서 깊은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하고 1년 만에 시장 가치를 2배로 끌어올린 여자. 재계의 모든 유명 인사들이 그녀에게 구애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지.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자하지만 어떤 스캔들이나 연애사도 없는. 그런 그녀가 갑자기 교외에 호화 빌라를 샀다고 혹시 숨겨둔 애인이라도 있는 건가? 다른 기자들이 저마다 추측을 쏟아냈지만 빛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현진이라는 남자와 그가 남긴 알 수 없는 여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자 빛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선배,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잠깐 병원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 얼른 다녀와. 그러다 큰일 나겠다. 빛나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빛나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자신은 낯선 방 안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서우현과 조강윤, 하현진의 두 수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빛나가 힘겹게 물었다. 저희 도련님 댁입니다, 관아가씨.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희가 급히 모셔왔습니다. 서우현이 설명했다. 하현진 씨는 어디 있나요? 도련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보다 아가씨 이걸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조강윤이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하나를 내밀었다. 사과요. 저는 지금 사과 먹을 정신이. 일단 한번 드셔보십시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서우현이 간곡하게 권했다. 빛나는 얼떨결에 사과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메스꺼림과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몸에 기운이 돌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그 사과는 저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한 과일입니다.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 효능이 있죠. 서우현이 설명했다. 빛나는 혼란스러웠다. 신비한 과일이라니. 이 남자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 그리고 하현진이라는 남자는 또 누구란 말인가?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하현진이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관아가씨,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네, 덕분에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또 누구시고요? 하현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관아가씨. 그리고 이들은 저를 돕는 제 오랜 동료들이죠. 당신이 오늘 갑자기 쓰러진 것은 어쩌면 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다. 빛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지금 아주 기묘하고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려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현진이라는 알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풍기는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하현진 씨. 빛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하현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빛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침대에 놓여있던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하현진이 매장에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선글라스였다. 이거 당신 거죠? 하현진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돌려주실 줄은 몰랐는데. 빛나는 그의 손에 선글라스를 건네주며 생각했다. 이 남자와의 인연은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그리고 이 기묘한 만남은 앞으로 그녀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하현진의 저택에서 돌아온 후 관빛나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몸은 기적처럼 회복되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와 관련된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정체신비한 사과의 효능,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알 수 없는 관심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다. 며칠 후 남자친구 도지훈의 생일이 다가왔다. 빛나는 그동안의 복잡한 심경을 잠시 접어두고 남자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줄 준비를 했다. 비록 하현진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셔츠 선물은 물 건너갔지만 대신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팥 양갱을 준비했다. 지훈의 어머니가 팥 양갱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빛나야, 오늘 지훈이 생일인데 저녁에 집으로 올 거지. 엄마가 너 온다고 해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 오후 무렵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있는 듯했다. 응, 그럼 지금 막 출발하려고. 혹시 필요한 것 없어? 됐어, 몸만 와. 이따 보자. 빛나는 팥 양갱과 작은 선물을 챙겨 들고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하현진이라는 남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지훈의 집에 도착하자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가 빛나를 맞이했다. 거실에는 지훈과 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며칠 전 하현진의 저택에서 보았던 천혜신이 함께 와 있었다. 예신은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지훈의 어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지훈 역시 그녀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 빛나 왔니? 어서 와. 지훈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준비해온 팥 양갱을 내밀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팥 양갱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나, 우리 빛나가 이런 것도 만들 줄 아니 정말 고맙다. 지훈의 어머니는 과장되게 감탄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빛나가 아닌 예신을 향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다. 지훈의 부모님은 노골적으로 예신을 셔켜 세웠고 지훈 역시 빛나보다는 예신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예신은 지훈의 유학 준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고 지훈의 부모님은 그런 그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다. 예신이가 이번에 우리 지훈이 유학 가는데 필요한 교수님 추천서도 직접 받아주고 얼마나 셔미하게 챙겨주는지 몰라. 꼭 친딸 같다니까. 지훈의 어머니가 예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님.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걸요. 지훈 씨가 워낙 똑똑해서 잘 해낼 거예요. 예신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은근한 자신감이 묻어나왔다. 빛나는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겨우 식사를 마쳤다. 지훈은 시종일관 빛내게 무관심했고 그녀가 준비한 생일 선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걸까?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빛나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머,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 약이라도 챙겨줄까 지훈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빛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훈은 그녀를 따라 나오거나 배웅해 주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빛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쳤다.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생일 파티는 처음이었다. 남자친구의 생일에 초대받았지만 정작 주인공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였던 것이다. 터덜터덜 힘없이 걷던 빛나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강공원이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강변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강한이 눈에 띄었다. 빛나는 벤치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식혀주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빛나의 머릿속에 하현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이상하고 신비로운 남자. 만약 그라면 지금 자신의 이런 비참한 기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때 빛나의 목에 걸린 매혹의 구슬이 희미한 빛을 발하며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오래된 기억의 편린들이 안개처럼 그녀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왔다. 흐릿한 달빛 아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니는 한 쌍의 연인. 남자는 깊고 신비로운 황금빛 눈동자를 가졌고 여자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에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속삭였다. 남자의 이름은 현, 여자의 이름은 혜연이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푸른 빛을 내는 아름다운 구슬을 선물하며 말했다. 이 매혹의 구슬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게 해줄 것이오. 설령 우리가 잠시 헤어진다 해도 이 구슬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니. 아, 빛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방금 본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기억, 바로 자신의 전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전생의 연인이 바로 하현진. 충격과 혼란 속에서 빛나는 목에 걸린 구슬을 움켜쥐었다. 이 구슬이 정말 하현진과 자신을 이어주는 운명의 끈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과 하현진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갑자기 주변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강한 기운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빛나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저만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붉은 눈동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빛나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난 하현진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냉엄하고도 강력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나의 여인을 건드리려 하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하현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붉은 눈동자의 존재는 하현진의 등장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내 더욱 사나운 기세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하현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손짓 하나에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붉은 눈동자의 존재는 힘없이 나가떨어졌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져 버렸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빛나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하현진의 넓은 등이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혜연? 아니, 빛나씨, 하현진이 돌아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부드러움을 되찾아 있었다.
빛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자신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현진의 진짜 정체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줬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혜연이라고 불렀다는 것도. 하현진은 빛나의 어깨를 감싸 안고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의 품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안전했다. 빛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그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겪었다. 슬픈 생일 파티, 희미한 전생의 기억, 그리고 정체 모를 존재의 습격까지.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현진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난밤 한강공원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 이후 관빛나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현진이 보여준 불가사의한 힘 자신을 혜연이라 부르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목에 걸린 매혹의 구슬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기운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하현진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과 그는 과거에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한편 화려한 재계의 여왕으로 알려진 천화영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서재에서 하현진이 보낸 밀서와 함께 낡은 양피지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깊은 고뇌의 빛이 서려 있었다. 결국 때가 온 것인가? 하현진이 보낸 지도는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왔던 호족 후주의 성소로 향하는 길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호족의 운명을 좌우할 고대 문헌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은둔한 현자, 시엔제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현진은 천화영에게 그 현자들을 찾아 자신들의 종족에게 내려진 오래된 저주와 매혹의 구슬에 얽힌 비밀을 풀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천화영 역시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호족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지닌 가문의 후예였고 하현진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하현진을 돕는 것이 자신의 숙명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할지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서우현. 천화영이 나지막이 부르자 그림자 속에서 서우현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르셨습니까, 아가씨? 하현진 도련님께서 보내신 물건은 잘 확인했다. 하지만 이 임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구나. 성소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고 현자들께서 우리를 순순히 받아주실지도 미지수다. 아가씨의 능력이시라면 분명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우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천화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 대한 믿음이 과하구나. 아무튼 준비는 되었느냐? 네, 아가씨.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길을 떠나도록 하자. 이 일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하현진 도련님께는 내가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겠다고 전하거라. 그 시각 관빛나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다. 하현진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하현진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빛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달빛이 공원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빛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하현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달만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오늘 몸이 좀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아니요. 괜찮은데요. 갑자기 그건 왜 며칠 전 한강공원에서 제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혹시 그때의 일 때문에 아직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빛나는 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괜찮아요. 덕분에 아무렇지도 않은걸요. 오히려 그때 일 때문에 하현진 씨에 대해 더 궁금해졌어요. 하현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 이야기는 아주 깁니다. 그리고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빛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현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과거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빛나의 전생인 혜연과의 슬픈 사랑 이야기에 대해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라는 것,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빛나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동화처럼 아름다웠고, 때로는 비극처럼 슬펐으며, 때로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황당무계했다. 빛나는 그의 말을 전부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저 그의 상상력 풍부한 소설 정도로 치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너무나도 절실한 진심이 담겨 있어서 차마 그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무시할 수가 없었다. 제가 태양광 실명증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하현진이 불쑥 물었다. 네. 낮에는 앞이 잘 안 보이신다고. 사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는 인간 세상의 강한 햇빛 아래서는 제 본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을 억제해야 하고 그 때문에 시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달빛 아래서는 다릅니다. 하현진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달빛을 받은 그의 황금빛 눈동자가 신비롭고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빛나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 눈동자는 며칠 전 한강공원에서 보았던, 그리고 자신의 희미한 전생의 기억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동자였다. 달빛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죠. 그 순간 빛나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할 수 없었다. 그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이 결코 평범한 인연이 아니라는 것도. 하현진 씨, 당신은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현진이 빛나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픈 미소가 어려 있었다. 이제 제 정체를 아셨으니 저를 떠나시겠습니까? 빛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달빛만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아주 오래된 운명의 끈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고 있는 듯했다. 빛나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험이자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현진의 고백 이후 관빛나는 한동안 혼란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지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지만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고 그와 자신 사이에 얽힌 과거의 인연을 풀어내고 싶었다. 그러던 중 빛나는 편집장으로부터 특별 취재 지시를 받았다. 국내에서 극비리에 진행되는 FBI 자선 경매 행사에 잠입하여 베일에 쌓인 재계 거물들과 그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취재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 경매에는 하연진이 그토록 되찾고 싶어하는 매혹의 구슬이 출품된다는 정보도 있었다. 빛나 씨, 이번 건은 정말 특종감이야.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 자네 취재 능력을 믿네. 빛나는 난감했지만 한편으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연진과 매혹의 구슬에 얽힌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하연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예상대로 자신도 그 경매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빛내게 자신과 함께 파트너로 경매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철저히 기자 신분을 숨기고 그의 사업 파트너 행세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제가 하현진 씨 파트너로요. 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당신에게 제 세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하현진의 눈빛은 진지했다. 빛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다. 경매 당일 빛나는 하현진이 보내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와 함께 경매장으로 향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경매는 시작 전부터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진행되었고 내로라 하는 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빛나는 이 모든 광경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긴장되십니까? 하현진이 빛나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조금요. 이런 곳은 처음이라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요. 경매장 안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향연이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미술품과 보석들이 연이어 등장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불러댔다. 빛나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매혹의 구슬이 등장했다. 신비로운 푸른 빛을 뿜어내는 구슬은 그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현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저것이 매혹의 구슬입니다. 경매는 시작부터 치열했다. 몇몇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호가를 올렸고 순식간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현진은 초조한 기색 없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때를 기다리는 사자처럼 침착했다. 바로 그때 빛나는 객석 한 구석에서 자신들을 날카롭게 쏘아보는 시선을 느꼈다. 천화영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냉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서우현과 조강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천화영 씨도 저 구슬을 노리는 건가 아니면 하현진 씨를 돕기 위해 온 건가? 빛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현진은 천화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매혹의 구슬을 둘러싼 경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마지막까지 남은 경쟁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고 어떻게든 구슬을 손에 넣겠다는 의지가 역력했다. 500억 중년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장내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현진에게로 쏠렸다. 그가 과연 이 엄청난 금액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빛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하현진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500억, 1000만.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에는 탄성과 함께 술렁임이 일었다. 중년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결국 포기한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낙찰 매혹의 구슬은 하현진 선생님께 낙찰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현진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안도와 기쁨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빛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경매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경매장 내부에 모든 조명이 꺼지며 암흑천지가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혼란스러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무슨 일이죠? 빛나가 당황해서 하현진의 팔을 붙잡았다. 계획대로군. 하현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 대신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암흑 속에서 누군가가 하현진에게 매혹의 구슬이 담긴 상자를 건넸다. 그리고 동시에 서우현과 조강윤이 나타나 하현진과 빛나를 데리고 비밀 통로로 향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처럼 정신없이 그들을 따라 비밀 통로를 빠져나온 빛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매가 아니었다. 매혹의 구슬을 되찾기 위한 하현진의 치밀한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작전의 일부가 되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빛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하현진은 대답 대신 빛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빛나 씨.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말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지만 빛나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곁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때보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믿음과 함께 아주 오래된 어떤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었을 것이다. 경매장의 소동에서 벗어나 하현진의 안전한 은신처로 돌아온 관빛나는 여전히 흥분과 혼란스러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일들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긴박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매혹의 구슬과 하현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남자가 있었다. 하현진 씨,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구슬은 대체 뭐고 당신의 진짜 정체는 또 뭐죠? 빛나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하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빛나를 자신의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는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족자가 걸려 있었다. 그는 빛나를 벽난로 앞 안락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그 맞은편에 섰다. 이 구슬은 우리 호족 후츠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성물 샹우입니다. 매혹의 구슬이라고 불리죠. 그가 손에 들린 푸른 구슬을 빛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구슬은 어두운 서재 안에서도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호족이요, 그럼 하현진 씨는 정말 구미호인가요? 빛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하현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주 먼 옛날 인간 세상에 내려온 호족의 왕자였고 매혹의 구슬은 호족의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선택받은 인간과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징표였다고 했다. 수백 년 전 그는 인간 여인 혜연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녀에게 매혹의 구슬을 선물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호족과
인간 사이의 금기를 어긴 것이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혜연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고 매혹의 구슬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 후로 나는 수백 년 동안 당신의 환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다시 만난 겁니다. 나의 혜연. 하현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빛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애절하고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황당무계했다. 자신이 정말 그 이야기 속 비운의 여인 혜연의 환생이란 말인가? 하지만 왜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으로 환생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혹의 구슬만이 당신의 기억을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죠. 하지만 구슬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구슬은 빛을 발하고 당신의 기억을 되돌려 줄 겁니다. 하현진은 빛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목에 매혹의 구슬을 직접 걸어주었다. 구슬이 그녀의 가슴에 닿는 순간 차가운 감촉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어떤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불분명했다. 이상하네요. 이 구슬을 목에 걸고 나니 당신에게서 아주 특별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빛나가 말했다. 하현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구슬이 당신을 나의 정인 킹렌으로 인정했다는 증표입니다. 오직 나만이 맡을 수 있는 당신만의 향기죠. 바로 그때 서재 밖에서 서우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청목대감께서 이곳으로 오고 계십니다. 하현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청목대감은 바로 그의 아버지이자 현재 호족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현진과 혜연의 사랑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벌써 눈치챈 건가? 하현진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빛나 씨, 아무래도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아버님을 만나시는 것은 아직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마십시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안전입니다. 하현진은 빛나를 데리고 비밀 통로로 향했다. 그곳은 저택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통로 끝에서 하현진은 빛나의 손을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부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구슬을 절대 몸에서 떼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보호막이 될 테니까요. 빛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진심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다. 하현진은 빛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빛나는 한동안 그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은신처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빛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현진이 들려준 충격적인 이야기 목에 걸린 매혹의 구슬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기운,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위험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현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었다. 수백 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그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빛나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어제보다 더욱 짙어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과거의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것은 아직 명확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분명 혜연의 삶과 관련된 어떤 조각들이었다. 매혹의 구슬이 서서히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하현진에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일까? 빛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관빛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하현진이라는 존재와 함께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운명에 맞설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하현진과 헤어진 후 며칠이 지났지만 관빛나는 여전히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목에 걸린 매혹의 구슬은 시시각각 그녀에게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점점 더 짙고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인간 관빛나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빛나는 하현진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정식으로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것이었다. 단 장소는 자신이 지정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어야 하며 인터뷰 중에는 어떤 질문이든 해도 좋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빛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했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다. 약속 당일 빛나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녹음기와 수첩을 챙겨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하현진은 이미 도착해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 씨. 아니에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최고급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어색하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빛나는 미리 준비해간 질문들을 하나씩 던졌다. 그의 사업, 그의 취미, 그리고 그의 이상형까지. 하현진은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그의 대답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먼 마치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현진 씨,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빛나가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물었다. 하현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제 고향은 아마 빛나 씨는 상상도 못할 곳일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천호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호성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어느 나라에 있는 건가요? 나라는 아닙니다. 행성이죠? 빛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행성이라고 이 남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네, 행성이요. 저기 하현진 씨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닙니다. 하현진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다. 저는 그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빛나는 할 말을 잃었다. 눈앞에 이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그럼 하현진 씨는 외계인이라는 말씀이세요? 빛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구미호입니다. 천호성에서 온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죠. 그리고 제 나이는 올해로 9살하고도 9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빛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눈앞의 남자는 미친 걸까? 아니면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구미호요.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사람 간 빼먹는다는 그 구미호요. 빛나는 공포에 질려 되물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여우들은 인간의 간을 즐겨 먹기도 하죠. 하현진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그의 입가에 드러난 송곳니가 유난히 날카로워 보였다. 빛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저는 화장실 좀. 빛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셔였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그녀는 지금 미치광이 살인마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도망쳐야 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현진의 마지막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을 마주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목에 걸린 푸른 구슬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빛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하현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 변함없이 평온해 보였다. 많이 놀라신 것 같군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빛나가 따지듯 물었다. 진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저 빛나 씨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인간들은 때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려 하죠.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빛내게 다가왔다. 빛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는 빛나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느껴지십니까? 제 심장 박동이 보통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빛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댄 채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고도 강력하게 뛰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고목나무의 뿌리처럼 깊고 장엄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이럴 수가. 그 순간 매혹의 구슬이 강렬한 푸른빛을 뿜어내며 빛나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들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안개 자욱한 숲, 애절한 노랫소리, 황금빛 눈동자의 남자, 그리고 슬프고도 아름다웠던 사랑의 기억들. 혜연으로서의 모든 삶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빛나는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자신은 인간 관빈나이자 동시에 호족의 왕자 하현진의 정인이었던 혜연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하현진은 말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안전했다. 기억해냈군요. 나의 혜연.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나의 현. 빛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흐느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울음을 그친 빛나가 고개를 들고 하현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자신만을 향한 깊고도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빛나가 물었다. 하현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겁니다, 혜연. 앞으로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야경보다 더 아름다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을 향한 그들의 위대한 여정, 그 첫걸음일 뿐이었다.